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편의점에서 담배 한 갑 사면서 내가 지금 4,500원을 내는데 이 돈이 다 어디로 가는 걸까? 하고요. 아니면 담배는 대체 언제부터 있었던 거지? 조선시대 사람들도 피웠나? 이런 궁금증이요. 오늘 저는 여러분한테 담배에 관한 모든 것을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역사부터 세금, 가판대 추억, 수제 담배, 그리고 담배가 미래에도 살아남을 수 있을지까지. 어디서도 들어보기 힘든 담배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자, 일단 담배가 어디서 왔는지부터 알아야겠죠. 담배는 원래 아메리카 대륙에서만 자라던 식물이었습니다. 기원전 6,000년 전부터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이 식물을 종교의식이나 치료 목적으로 사용했는데요. 이게 세상에 알려진 건 1492년 바로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하면서부터입니다. 콜럼버스 일행이 원주민들이 이상한 잎을 태워 연기를 들이마시는 걸 보고 유럽으로 가져가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1560년대 프랑스 외교관장 니코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담배를 두통이나 소화불량에 좋은 약초라고 소개하면서 유럽에서 엄청난 관심을 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 이름에서 바로 니코틴이라는 단어가 생겨났습니다. 이후 담배는 유럽에서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까지 빠르게 퍼져나갔고요. 1, 2차 세계대전 때는 군인들한테 담배를 대량으로 보급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더욱 대중화됩니다. 그때 담배 회사들이 의사도 추천하는 담배라는 광고까지 했으니까요.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럼 우리나라 얘기를 해볼까요? 한국에 담배가 들어온 건 조선시대 임진왜란 전후인 1590년대입니다. 일본을 통해서 들어왔다는 설과 명나라를 통해서 들어왔다는 설이 있는데요. 중요한 건 그 이전까지는 한반도에 담배라는 식물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연하죠. 담배는 아메리카 대륙 원산지니까요.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아시아 어디에도 담배가 없었습니다. 그럼 조선 이전 사람들은 뭘 피웠냐고요? 아무것도 안 피웠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문화 자체가 없었거든요. 그러다 임진왜란 이후 담배가 들어오자마자 조선 사회는 그야말로 난리가 납니다. 처음엔 요사스러운 풀이다, 약초다 말이 많았는데 불과 수십 년 만에 양반부터 천민까지 남녀노소 구분 없이 다 피울 정도로 퍼져버렸거든요. 중독성이 그만큼 강했던 거죠. 조선시대에는 담배를 둘러싼 독특한 예절도 생겼습니다. 어른 앞에서는 절대 담배를 피울 수 없었고 담뱃대의 길이로 신분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장죽이라고 하는 긴 담뱃대일수록 신분이 높은 사람이 쓰는 거였죠. 반면 정약용 같은 실학자들은 담배 농사 때문에 식량 농지가 줄어든다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개화기에는 서양식 관련이 들어오면서 양초라고 불렸고 일제강점기에는 조선 총독부가 담배 전매 제도를 만들어서 국가가 독점하는 체제가 됩니다. 해방 후에는 정부가 전매청을 설립해서 이 구조를 이어받았고 화랑, 아리랑, 솔 같은 국민 브랜드들이 탄생했습니다. 그러다 1989년 담배 시장이 개방되면서 말보로, 켄트 같은 외국 담배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2002년에는 국영기업이었던 한국담배인3공사가 민영화되어 지금의 KTNG가 됩니다. 여기서 잠깐 추억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의 2030 이상이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신문이랑 잡지, 버스 토큰이랑 담배를 같이 팔던 그 작은 가판대요. 지하철 입구, 버스 정류장 옆에 꼭 하나씩 있었던 그 풍경. 심지어 그때는 담배를 한 갑이 아니라 낱개로도 팔았습니다. 까치 담배라고 불렀는데요. 돈이 없으면 한 개비씩 사서 피우는 문화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1989년부터 상황이 바뀝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편의점 세븐일레븐 1호점이 서울 송파구에 문을 열거든요. 이후 편의점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담배 판매의 중심이 자연스럽게 편의점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거기다 1990년대 교통카드가 도입되면서 버스 토큰이 사라지고 도시정비 사업으로 가판대가 철거되면서 가판대 문화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은 전국에 편의점이 5만 개가 넘는데요. 어느 편의점이든 담배를 안 파는 곳을 찾기가 더 어려울 정도입니다. 자, 이제 돈 얘기를 해볼게요. 많은 분들이 담배 가격 대부분이 세금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게 사실입니다. 담배 한 갑 4,500원 중에서 무려 3,323원이 세금입니다. 비율로 따지면 73.8%. 우리가 담배 한 갑을 사면 4,500원 중에 3,300원 이상은 사실상 나라에 세금을 내는 셈입니다. 세금 종류도 다양한데요.
담배 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까지 무려 5가지 세금이 한꺼번에 붙습니다. 그럼 나머지 1177원은 어디로 갈까요? 제조사 몫이 약 772원, 그리고 소매점 마진이 약 405원입니다. 그런데 편의점 점주 입장에서는 더 처참합니다. 카드로 결제하면 카드 수수료에 본사 수수료까지 빠지고 나서 실제로 점주 손에 떨어지는 돈은 한 갑에 겨우 204원입니다. 그러면 편의점은 왜 담배를 판매할까요? 마진은 쥐꼬리지만 담배를 안 팔면 손님이 끊깁니다. 담배 사러 왔다가 음료수, 과자, 라이터를 같이 사는 손님들이 많거든요. 담배가 일종의 미끼 상품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세금을 합치면 1년에 나라가 담배로 걷는 세금이 무려 11조 7천억 원입니다. 흡연자들이 스스로를 애국자라고 씁쓸하게 농담하는 게 이해가 가시죠? 2015년에 담배값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한 번에 확 오르면서 새로운 문화가 생겨납니다. 바로 수제담배 가게의 급부상입니다. 담뱃잎을 직접 말아서 파는 그 가게들 보신 적 있죠? 천연 담배잎 판매 전문점이라는 간판 달고 있는 그 가게들인데요. 왜 싸냐고요? 세금 구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수제담배는 담뱃잎을 농산물 형태로 판매하기 때문에 일반 담배에 붙는 담배소비세, 개별소비세 등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2,000원대로 훨씬 저렴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천연이라 덜 해롭다고 광고하는데 조사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일반 담배보다 유해 성분이 무려 100배나 검출됐다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필터 품질이나 제조 기준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완전히 새로운 문화가 아닙니다. 조선시대 봉초담배, 즉 담뱃잎을 종이에 직접 말아 피우던 문화의 현대판 부활인 셈입니다. 물론 정부도 가만히 있지는 않아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세금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담배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영영 사라질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형태가 바뀔 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흡연율은 분명히 줄고 있습니다. 2000년에는 성인 3명 중 1명이 담배를 피웠는데 지금은 5명 중 1명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담배 산업의 시장 규모는 오히려 커지고 있습니다. 전자담배, 가열담배 같은 새로운 형태로 계속 진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담배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크게 몇 가지입니다. 첫째, 니코틴 중독성. 한번 중독되면 끊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둘째, 정부의 세수 의존. 연간 11조 원이 넘는 세금 수입원을 정부가 쉽게 포기할 수 없습니다. 건강에 해롭다고 하면서도 세금은 걷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셋째, 개발도상국 시장. 선진국에서 흡연율이 줄어드는 만큼 담배 회사들은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 신흥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가장 적극적으로 담배를 없애려 했던 나라는 뉴질랜드였습니다. 2009년 이후 태어난 사람에게는 평생 담배를 팔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추진했는데요. 결국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폐지됐습니다. 호주는 다른 방법을 썼습니다. 매년 담배세를 10% 이상 인상한 결과 한갑 가격이 우리 돈으로 약 36,000원까지 올랐고 흡연율은 16%에서 10%까지 떨어졌습니다. 가격으로 억제하는 방식이 그나마 가장 효과적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민감하지만 흥미로운 얘기 하나 더 해볼게요. 혹시 담배가 대마초보다 더 위험하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이 주제에 과학적으로 꽤 근거가 있습니다. 중독성 면에서 보면 담배의 니코틴이 대마초보다 중독성이 약 6배 더 강합니다. 사망자 수로 보면 미국 CDC 자료 기준으로 담배로 사망하는 미국인이 연간 48만 명인데 대마초로 인한 직접 사망자는 거의 없다고 보고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대마초의 타르 함량은 오히려 담배보다 높고 뇌와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대마초가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이나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에게는요. 그럼 왜 담배는 합법이고 대마초는 불법이냐고요? 학자들은 이미 너무 깊이 퍼져 있어 금지가 불가능하고 막대한 세금 수입원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어쩌면 담배의 합법성은 건강보다 경제적 이해관계의 산물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한국에서 대마초는 어떤 이유로든 명백히 불법이라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담배의 기원부터 시작해서 조선시대, 가판대 시절, 세금의 진실, 수제담배, 그리고 담배의 미래까지 쭉 훑어봤는데요. 담배. 단순한 기호품 같아 보이지만 역사, 경제, 정치, 건강, 문화 모든 것과 깊이 얽혀있는 참 복잡한 물건입니다. 오늘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